안녕하세요. 꿈상가 상권탐방 3회 화성 병점 중심상가 다녀왔습니다. 한때 화성시를 대표하던 이 상권은 화성시 병점동과 진안동을 가르는 효행로를 축으로 하는 상권인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상권인 만큼 그 범위가 넓고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별표지역, 병점로와 효행로가 교차하는 중심상가 사거리 주변으로 범위를 좁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거리, 이름 자체가 중심상가 사거리예요. 여러 상권을 제가 다니고 있는데 공식적인 이름 자체가 내가 센터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 하는 이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이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병점의 중심상가입니다. 이 중심상가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로 상권이 길게 펼쳐져 있고 그 배후에는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대로변에 줄지어 있는 상가들, 그리고 파란색이 이면도로 상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공 9, 10, 11단지와 우남 2차에 둘러싸인 동쪽 지역이 상권이 좀 더 두텁죠. 지금 9단지 방면 이면도로에 들어선 모습인데 커피숍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참고로 대로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로변과 이면도로 노출 점포가 각각 달라요. 저 골목 통해서 이제 대로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로변 나와서 우남 퍼스트빌 쪽에서 바라본 효행로의 모습입니다. 보통 약 10층짜리 상가 전용 건물들이 쭉 줄지어서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본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도 역시 9단지 쪽 이면도로입니다. 좀 더 안쪽, 서쪽 방면으로 들어온 모습인데 이곳도 이면도로에도 매장들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1층은 물론이고 2층, 3층, 간혹 4층 이상까지 쭉 올려다보면 매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행로 대로변에서 10단지 쪽 이면도로, 그쪽 상권을 향해 골목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안경점을 지나치고 있고요. 같은 건물인데 이면도로 방면은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을 완전히 벗어나면 이렇게 이면도로 상가들이 나타납니다. 확실히 한적한 모습입니다. 대로변과는 좀 비교가 되고요. 흔한 이면도로 먹자골목 상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병점 상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동탄신도시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동탄신도시가 생긴 이후에 분명 병점 상권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로 인접한 곳에 대형 신도시가 생겼는데 상권 분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럼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 동탄 트램의 건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화성시가 사업비 9,967억 원을 들여서 2027년 하반기에 개통한다는 동탄 트램.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은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으로서 트램이 운행되는 겁니다. 물론 화성시 외에 대전시랄지 이렇게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화 속도는 화성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이 트램이라는 것이 일종의 도시철도로서 기존 도로 위에다 레일 설치가 가능해서 건설비가 저렴해요.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선은 화성 반월에서 오산간 14.82, 병점역에서 동탄 이신도시간 17.53, 2개 노선 32.35km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광역교통망이 구축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 현 상권 이용 인구가 더 큰 상권으로의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해 대거 이동할 것이다. 아니다. 큰 상권의 인구가 유입되어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보던 지역도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뭐가 정답일까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상권 분석에 있어서 주변 환경 및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식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공식이라는 게 99% 정확도의 공식은 있어도 100% 정확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광역교통망이 생기면은 부정적 효과를 보는 곳은 중간에 낀 애매한 지역의 상권입니다. 중간에 환승할 필요도 없어, 내릴 필요도 없어, 병점 중심상가 가자, 아니면 동탄역 카림에비뉴 가자, 이런 식의 선택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단기적으로는 광역교통망에 의해 연결되는 주요 두 개 상권, 즉 병점과 동탄 각 상권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교통의 편의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한 호재입니다. 원활한 접근성이란 것은 상권의 긍정 요인 중에서도 아주 기본이기 때문이죠. 주거인구 보겠습니다. 중심상권 사거리 기준 반경 700m로 설정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위주 지역은 보통 40대 인구 대 10대 이하 인구 비율이 이 정도 격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3대 2 정도 되죠.
다음 유동인구인데 전편인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전형적인 업무지구와는 확연히 다르죠. 퇴근 시간 이후에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업무지구에서 빠지는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지역이 바로 이런 곳이거든요. 뿜점평가 진행하겠습니다. 안정성.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 정통상권답게 이미 완성된 상권입니다. 거주인구나 방문인구의 수나 소득 수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색 없는 업종의 구성, 그리고 인접한 동탄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구상권의 이미지, 이러한 약점들로 인해 이쁨 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입니다. 현재로선 정체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 주거단지도 점차 노후화되어 가고 있다는 한계가 느껴지지만 향후 트램 건설, 스마트 상가 추진 등 정책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쁨 반 부여하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세부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평균 이하의 임대 시세를 예상해야 합니다. 다만 광역교통망 구축 후에는 매매, 임대 동시 상승 예상하면서 역시 이쁨 반 나갑니다. 이상으로 뿜상가 상권 탐방 3회 화성병점 중심상가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